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그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통화도 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또 이메일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인맥 구축 사이트들이 많죠. 페이스북이나 또 트위터나 기타 여러 가지 사람과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오늘날 또 채팅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통신 수단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렇게 이용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연령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외로움에 대해서 연구한 그 연구가인 그 존 카포처 윌리엄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책을 저술한 그 책에 보면 그게 그 Human Nature and Need for the Social Connection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간의 본성과 사회생활의 필요성이라는 그러한 그 책을 내용에 보면은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연구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적어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고립이 심화되고 또 우울증이 걸릴 그런 가능성이 참으로 높아졌다. 그런 얘기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참으로 많은 그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쁘게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만나서 진솔하게 대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참으로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참으로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전화로 통화하거나 또는 메시지를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는 이 컴퓨터로 주고받는 그런 메시지로 그런 걸로 가지고는 환한 미소라든지 따뜻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죠. 저도 이 페이스북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올리고 이제 댓글 글을 올리고 이러는데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따뜻한 미소, 서로 마음이 진정으로 오갈 수 있는 그런 눈빛 이런 것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할 적에는 좀 외로움이 덜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동안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이렇게 외로움을 도리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 현상이 오늘날 이제 직장에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도 보면 참으로 더욱 두드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보면 많은 이 가정들이 가족들이 집을 드나들고 하지만은 어떡합니까? 함께 식사하고 하지만은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면 그냥 컴퓨터를 켜고 그냥 계속 컴퓨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거의 대화가 없는 그런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또 부부간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이 퇴근 시간도 다르고 또 집에 오더라 하더라도 텔레비전이나 또 인터넷에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 서로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마음속에 깊이 느끼는 것이 뭡니까? 같이 살아도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들이 이게 또 컴퓨터에 이렇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지만 좋은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관계로 또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은 때로는 이 알코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에 가면은 퇴근해 집에 가면은 잠자리에 들 때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떠올라서 다음날 일을 가야 되는데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니까 이 불면증이 많이 고생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혼미한 상태에서 잠을 이렇게 빨리 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 알코올에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이 마약 약물 사용을 통해서 중독되는 사람들도 보고, 또 심지어는 그게 이제 더 심각해지면은 또 외로움 때문에 자살까지도 하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온라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로움의 원인이 뭔가?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다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르치는데,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떨어져서 자신이 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이 혼자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묵상하거나 명상하거나 기도할 적에 혼자 있을 때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항상 이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보면 삭막한 도시 생활이죠. 우리 대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지만은 군중 속에서 고독이라 그러죠. 복잡한 도시 생활을 하면서도 오히려 많은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참으로 바쁘게 생활하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살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거의 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많은 외로움 속에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느끼는 외로움은 어떻습니까? 이 모르는 사람들과의 흔히 갖는 불신, 또 이 자기 사생활을 보호하는 욕구에서 상당히 기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데 뉴욕에 갈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이 대도시 사람들은, 저도 버지니아 대도시지만 뉴욕은 더 큰 도시죠.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면은 자기가 뭔가 피해를 줄까, 또 저걸 할까 싶어서 거의 대화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한국에도 가보면, 미국에는 거의 만나면 굿모닝 아니면 How are you doing? 인사하고 이렇게 거의 지내는데, 한국에는 만약 안녕하게 인사하면 한 50% 절반 이상 넘게 많은 사람들이 멀쩡히 쳐다보고 자기 피해 줄거나 아니면 어려움 줄까봐 어떤 마음에서인지 피해갑니다. 그런 이 삭막한 도시의 생활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많은 업무를 받고 또 많은 운영하는 기업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직위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대기업에서 보면은 대기업에서 많은 그 부서들이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오는 그 불안감, 또 소외감, 또 외로움을 참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보면 프랑스 근로자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경제 때문에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이 통신기기를 사용한 의사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이토 테로초 교수가 이렇게 합니다. 핸드폰 같은 통신기기를 널리 보급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필연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이 샌데이 텔레그래프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자기기들은 사람들을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다. 이 스마트폰 하면 스마트폰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그 전자기기 통신을 인해서 더 고립되어 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고 하는 대신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기 때문에 어쩌면 더 외로움이 심화될 수 있고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에 사는 21살 된 레이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인터넷 채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이렇게 만나려는 그 노력을 덜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네 번째로 환경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또 많이 이주를 지방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든지 가족과 또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웃과 멀어져야 되고 친구와 멀어져야 되고 가족을 떠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주변에 아는 이 사람들 보면은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 하고 또 살다가 이제 나이가 좀 돼서 새로운 비즈니스 위해서 이 버지니아 오게 되는데 가장 거기에 물어보니까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근데 친구와의 결별이죠. 타주를 이사를 왔기 때문에 친구와의 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음에 상당한 외로움을 호소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서 미국에 오게 되면 완전히 나라가 다르면 문화가 다르면 그 문화에 적응하고 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경적 변화 때문에 오는 그 외로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종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배우자와의 사별을 할 경우에 상당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사귀던 배우자 한쪽이 사별하게 되면 서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외로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두 번에는 이제 이별이라든지 또 이혼, 별거, 또 원하지 않는 독신 생활이 하나의 외로움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혼이나 별거를 하면 가족들은 되게 외로움을 겪고 낙오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그 영향력은 전문가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부모가 이혼한 자녀들, 그 자녀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에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 소란이 자녀들에게 전가가 되고 자녀들이 또 성장해서 결혼을 하지만은 결혼을 해서도 더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적당한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결혼을 하지 못해서 독신으로 있는 관계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더 행복할 텐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더 마음의 외로움을 더 느낀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국에 보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고령화 사회 노령들이 많아지는데 이 연로한 사람들이 종종 외로움을 심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인분들 가끔 찾아가게 되면은 그들이 만나면 그 외로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데 심지어 가족들이 잘 돌보니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외로움을 더 느낄 수가 있겠죠. 이 청소년들은 오늘 참 문제입니다. 청소년들도 참으로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텔레비전이나 또는 비디오 게임, 그 다음 컴퓨터 게임, 이 컴퓨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도 그것이 외로움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것이 하지 않을 때, 특히 오늘날 보면 게임 중독에 빠져서 많은 청소년들이 외로움이 있는데 그들이 그런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능하면 그런 외로움에 시달리는 그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한번 그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세상에는 아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외로움이라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과연 일이 무엇인가? 때로는 생활에 어느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와 같은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볼 거는 우리가 이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근데 그 외로움이 시간이 지나도 그런 감정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외로움이 지속이 된다면 자신의 태도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그런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있을 때에 그 행동하는 방식이 문제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 이렇게 자기 주의와 담을 쌓아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자신의 태도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 접근해 오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태도적 원인, 그 요인들을 우리가 좀 배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 수줍음을 많이 타고는 혹시나 했습니까?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이 좀 더 정답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사교적인 될 필요가 있죠. 그 대체적으로 보면 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때로는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래서 말을 걸고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스스로 마음의 문이 열려서 대화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친한 친구를 사귀려고 그러면은 많은 시간과 공을 좀 들여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서 잘 들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상대방을 잘 경청하고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다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되면 더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기초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보면은 이 부정적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 않은가? 때로는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 출신인 15살인 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따금씩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외로움을 느꼈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부정적 생각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 접근하기 힘듭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가끔 보면 상당히 그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참 접근하기가 힘들고 대화문을 열기가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먼저 다가가서 어떤 식으로든 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면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을 좀 열고 오픈마인드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과 친구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이 외로움 느끼는 그 사람보다 더 연령이 많은 사람과 사귀면 그들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과 대하다 보면 젊은 사람 생각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 또 더 마음이 활기차고 젊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또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할지라도 서로 다가가서 대화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스스로 이 고립시키는 게 아닌가.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텔레비전을 오래 시청하거나 비디오 게임이나 컴퓨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탈출하기, 도피하기 위해서 어떤 텔레비전이나 또 아니면 게임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많이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어떤 외로움에서 탈출하고 도움을 받아줄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전과 다름없이 외로움에 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파리 출신 21살의 엘사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시인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과 비디오 게임은 마약과 같다 그랬습니다. 같아요. 그것에 빠지면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텔레비전을 시청하면 의사소통하고 생각을 주고받는 그 친구와의 소통이 참으로 줄어든다는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죠. 비디오 게임도 마찬가지고, 비디오 게임을 오래 하고 접하게 되면 가상적 세계에 접하게 되죠. 물론 아주 폭력적인 걸 많이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데, 그걸 보게 되면 남을 쉽게 죽이는, 인명에 대해서 쉽게 죽이는 일도 하고, 또 범죄하는 것을 그런 가상적인 어떤 게임이나 그런 영화나 비디오를 봄으로 인해서 부정적 측면을 통해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또 친구도 사귀고, 페이스북 같은 친구를 사귀는데, 그것이 온전히 그 외로움을 제거하거나 좋은 방법은 꼭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상대자를
우리가 찾고 있는 것. 독신에 있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결혼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결혼하는 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잘 되면 좋지만, 결국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 자기는 스스로 어떻습니까? 이 외로움을 잘 극복하는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터득하지 못하면 또 외로움에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일 때 자신의 태도와 습관을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이 친구를 사귀어 나간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든든한 기초를 놓을 수 있다. 그렇게 전문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만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결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외부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일이 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또 때로는 산책도 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운동도 해 나가면 산책하면서 기분을 전환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 변화 또 외부적 활동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도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여자분들은 이제 바느질을 하거나 또 집안의 일을 하거나 수리하거나 청소하는 그런 어떤 창의적인 일을 자꾸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한 저술가가 이러겠죠. 이런 얘기, 1시간 동안 독서를 하고 나면 아무리 괴로운 문제도 씻은 듯이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한 거 있어요.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의 새로운 어떤 활력을 늘어놓고 정신적인 활동, 감정들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의 독서 방법입니다. 이제 또 신앙생활 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많이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외로움을 위로받을 수 있다. 시편에 보면 시편 23편도 참 좋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외로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시편에 쓴 기자들이 상당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외로움을 극복해 나가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바르게 살아갔는지를 이제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이라는 여자분이 남편과 사별을 한 그분이 이렇게 외로움 이기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럽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별하면서 외로움이 많지만 어떤 외롭다고 하는 그런 고독하다는 그런 감정에만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요. 그 다음에 이 가르멘이라는 이 독신으로 사는 그분은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에 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법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안 좋은 경험들, 또 친구의 어떤 원수맺고 어려운 그런 지난날의 그 감정들, 나쁜 경험들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친구를 또 사귀어가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베르난도라는 그 남편과 사별하신 분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머릿속에 걱정거리가 사라진다.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짱피에라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했냐 그러면 자기는 정기적으로 이 산책을 한다 그랬습니다. 한참 걸으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는다. 고백하는데 기도를 털어놓고 그 감정을 잘 추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베르나도라는 아내와 살이라는 그 남자분은 이 전화로 이제 좀 친구분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슬픈 기억은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나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또 자주 이렇게 대화하고 그래서 이 대화하면서 힐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외로운 감정을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다비드라는 독신으로 사는 분은 원래 그분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열기 부단히 노력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있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위해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로레나라는 이 독신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다가갔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그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외로운 사람들이 가서 친구가 되고 다가가면 그 사람도 마음의 외로움을 덜 수 있고 자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비가는 15살 젊은 청년은 자기는 자기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면서 그분들이 가진 그 경험들을 많이 배움으로써 외로움을 극복했다는 그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외로움은 우리가 분명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외로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외로움을 이게 단시간에 극복한다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얘기하자면 황금률이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데는 남을 대접하라 그런 말이죠. 우리 다른 사람들을 다가가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해주길 원하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씩 열기 시작하면 우리가 좀 한결 그 외로움을 탈출하고 서로 마음을 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그런 감정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해서 가다 보면 때로는 마음을 잘 열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20장 35절 그런 얘기가 있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럽니다. 주는 것,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기를 사람들이 참 원합니다.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외로움 사람들이 접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그 유익을 받고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 최상의 방법이 뭔가? 물론 우리가 많은 친구들을 두고 또 대화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최상의 좀 제가 방법을 꼭 얘기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의 이
이 하나님을 벗으로 삶아가는 삶이 참 대화를 탈출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뭔가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는 우리의 마음이 그 외로움이 전혀 없을 줄 없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자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를 더 평안한 가운데 이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로움을 탈출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외로움은 본인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면.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 외로움은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드린 여러분 스스로 또 여러분을 염려하고 기도하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말을 하지 않고 극복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극복하고 이겨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신앙을 가지면 더 좋겠죠.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이 하나의 우리 감정을 추스리는 외로움도 감정인데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려나가고 더 그 외로움을 더 창의적으로 그 외로운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해 나간다면은 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외로움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나에게 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